이제 일부의 우려는 조국 혁신당이 이제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승하게 되면 민주당의 의석이 많이 이제 비례대표 의석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윈윈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상승 효과를 일으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가 뭐 의석은 정해져 있으니까 비례대표 의석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지역구나 다른 점에서 또 컴프로마이즈 돼서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도리어 윈윈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두 당의 역할이랄까요? 아니면 총선에 미치는 영향?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가. 네, 이제 조국 혁신당의 지금 일관된 전략이 소위 지역구는 민주당, 네, 비례는 그렇게 주장하죠. 조국 혁신당이고 이제 그게 일정하게 이제 좀 소구력이 있어서 민주당의 일부가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또 무당층 일부가 네, 그렇게 그쪽으로 오고. 흡수되고 네, 뭐 네. 이런 상황이고 최근의 여론조사로 보면 네. 굉장히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지지율이 올라오고 예, 예. 있는데 예. 일단 지역구 선거에서 1대1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석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확실히 이제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예. 비례에서는 이제 저희도 진보당하고 시민사회와 새진보 연합 예, 등하고 같이. 함께 이제 예,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뛰고 있는데 예. 그쪽 의석수가 이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있죠. 예,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도 그렇게 주장하죠. 예. 더불어민주 연합. 연합을 찍어달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대표가 몰빵을 들고 나서고 있는데 예.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쟁하는 구도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제 저희 이 더불어민주연합 당도 이제 후보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예, 때문에 예, 예. 그 후보들이 자세히 보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후보들이 또 전면에 나서면서 이제 호소를 하면 예. 지금은 약간 조국 혁신당이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예. 저희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지난 4년 전 경우를 보더라도 예. 이제 비례도 꽤 적극적으로 저희가 캠페인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당초 목표가 비례에서 20석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뭐 줄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만 예. 거기에서도 뭐 아주 후퇴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야권의 파이가 지역에서도 커지고 예. 민주 소위 연합당과 조국 혁신당이 일종의 이제 성격상 예. 이 두 비례 연합 후보 당선자들을 합하면 비례에서도 훨씬 더 파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뭐랄까 큰 판에서는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범진보 세력이 더 많은 파일을 그렇습니다. 차지할 거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될 비례 의석도 어쨌든 조국 혁신당 일동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은 댓글도 보면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싸우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몰빵해야 된다. 아니다 뭐 비례는 조국 혁신당 찍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서로 의견이 많으신데 괜찮은 논쟁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네. 말씀. 아마 그 저변에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2차적으로 1차 거기서 걸러와도 2차에서 또 검증을 하잖아요. 네. 조국 혁신당의 그런 과정들이 잘 좀 되면 좋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전체 파이가 커지더라도 이분들이 뭐 자체 세력화를 해서 민주당과 이제 뭐 물론 같은 당이 아니니까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예컨대 윤석열 정권에 대응하는 차원에 있어서 공조를 맞추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봐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예전에 학생운동 할 때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조국 혁신당이 선도투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일종의 학생운동을 할 때 맨 앞에 서서 이제 조금 더 선명한 투쟁을 하는 그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실제로 이제 뭐 수권의 경험도 있고 또
그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좀 폭넓게 그렇죠. 소위 스펙트럼 예, 넓어야죠.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과 음. 소위 합리적인 보수 진영까지를 다 아우르면서 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약간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너무 안 하셔도 된다. 이제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뭐 본인도 선거 운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요새를. 네. 민심을 들어보면 지역에 왜냐면 여론조사가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에서 약간 이제 반등이 다시 골드크로스가 일어났는데 네.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붙어 있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민심은 어떤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표도 물론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만 실제 바닥 민심 주민들의 목소리 이거는 그보다 강도가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 의원님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보시는 민심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아니 상징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 선거 운동을 하고 집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네. 이제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같은 라인에 네, 있는 네, 네. 어우 미안합니다. 네. 같은 라인에 있는 그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 어. 되시는 어르신이네. 분하고 그 부부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예. 본인 고향은 서울이시고 또 그 이제 배우자 예, 고향은 예. 충청이신 두 분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 고향도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그게 뭐 친구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아마 여론조사상은 소위 중도층으로 잡히는 분들이 중도층으로 잡히죠. 있을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예. 그분들이 지금 여론조사가 거의 한 6대 3, 7대 3으로 예, 예. 소위 윤석열 정부 심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 기울어져 아닙니까? 있죠. 저도 그 상징적이지만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분들의 마음이 대체로 중도층의 표심에 가까운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예, 예.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출근 인사를 할 때는 워낙 바쁘니까 네, 그냥 금방 뭐 지나가시잖아요. 뭐 이렇게 손 흔들고 네, 가시는 네, 분들도 네, 있고 뭐 악수를 즐겁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웃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굉장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표정으로 지나가시는 가는 분들도 분들도 있는데 있고. 네. 어쨌든 욕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고요. 그런데 네. 그 마음을 다 읽기가 어려운데 이제 저녁에 소위 이제 퇴근길을 지나서 네. 이제 저녁에 저 이제 소위 그 뭐 갈비집이나 네, 호프집이나 네, 이런 데 네. 가면 약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할 네, 시간이 네, 있는데 네, 그분들의 대체적인 반응이 이번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이제 노원은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여론이 서울의 뭐랄까 일반적인 여론을 수렴할 거다. 그래서 일부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쩌면 4년 전보다 더 마음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닥 민심 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그냥 여론조사 지표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정권 심판에 더 가깝게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2월 달만 해도 약간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게 다시 수면 위로 전면적으로 부산하고 또 그 계기에 이제 도주대사 사건도 있었고 네, 시칼 테러 위협건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다시금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태가 다시 리마인드 돼서 뭔가 꼭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후보자 대회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같이 참석하셨죠? 네, 갔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제 재선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많이 오시는데. 자리에 있을 많이 법한데 다 그러니까 다른 저도 분들. 네 이름만 들었고 얼굴 예,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인사하기 바빴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제 분위기는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는 아주 뭐 밝은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제목이 예. 4월 10일 윤석열 정부 심판의 날 이러니까 약간 심판의 날이 네.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있고요. 아 그런 느낌. 네, 약간 또 엄숙한 예. 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 인사도 했습니다만 심판의 날이라고 그 백드롭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좀 또 심판의 날 계속 있어요. 약간 좀 엄숙해지기도 하고 네. 그런 분위기에서 음, 일종의 공천 음, 자 대회라고 합니까? 공천 이제 후보자 대회. 후보자 예, 대회 예, 맞습니다. 그 시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는 우리가 아무튼 네. 파이팅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요. 왜냐하면 전체로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는 말은 이게 희망이 없는데 이런 모습이라면 파이팅 한다는 말은 희망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분위기 그렇습니다. 자체가. 이제 예, 예. 특히 이제 저희 후보들 중에 대구 경북이나 이 맞아요. 경상도의 또 농촌 지역에서 네, 올라오시는 후보들은 정말 어렵게 맞습니다.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분들에겐 또 한편으로 저희가 격려하고 어떻게든 제도를 바꿔야 되는 측면도 좀 있는데요. 이번 총선 정말 잘 치르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소위 위성 정당이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네. 4년 후에는 그런 위성 정당 제도를 반드시 맞고 연동형 취지에 맞게 네. 소수 정당들이 그 연동형의 취지에 맞는 비례 이 몫으로 또 진출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어야 될 시점이죠. 예. 자 이제 거의 50분 넘었어요. 1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이런 일은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수당이 돼야 된 이유 뭐랄까요? 네. 그게 왜 필요한지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 TV를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 더불어민주당의 노원 을에 출마하는 김성환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 사회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 위기 문제, 또 불평등 문제,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남북 이제 평화의 문제와 저출생 문제, 인구 위기 문제 이런 게 첩첩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제는 쇠락하고 민생은 도탄인 상황이라 너무너무 모든 면에서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저희 민주당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유일하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이 저희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꼭 이번 4월 10일 날 투표에 참여해서 저희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 다시 우일신해서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을 넘어서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정당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뭐 개인적으로 또 선거운동 하고 계신 꼭 필승하셔서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한 달 후에 만나 뵐 때는 다시 이제 이번에 4선이신가요? 3선? 삼선. 저는 4선인 줄 알았어요. 네. 우리 3선 네. 꼭 달성하시기를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당선되고 나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성환 의원과 얘기 나누는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고 한 달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